민감하신 분들은 계절 변화나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감정과 기분이 변하기 때문에 그게 제어가 안 돼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을 많이 느끼는데, 평소 기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봄에만 바짝 이거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다 내가 평소 일상에서 기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분 관리가 인생 관리다. 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도 아무상담 시작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봄날인데 오히려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계절성 우울이라고 하죠. 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라고도 하는데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하면 뭐 가을이나 또는 겨울에 좀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외로 봄에 이런 무기력과 우울증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살펴보면요, 봄에 자살률도 가장 높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점점 봄 날씨가 되어가고 있는데, 자기 기분 관리가 또 필요하고 우울증을 좀 내가 요즘에 느끼고 있나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꽃이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근데 기분은 뚝뚝 떨어지고, 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크게 이유를 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체 리듬이 봄에 변화를 좀 극심하게 겪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날이 좀 따뜻해지는데 온도 변화라던가 계절의 변화가 이렇게 완만하게 또는 한쪽으로 일관되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날이 추웠다 따뜻해졌다, 굉장히 변덕스러운 계절이죠. 이 변덕스러운 계절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느라고 호르몬에 좀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멜라토닌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좀 급격하게 변화를 겪기 때문에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봄이 되면 이사도 좀 많고 입학이라던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 변화에 우리가 노출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관계라던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반면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죠. 이런 거를 전환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달라진 환경만큼 우리가 적응하느라고 애쓰기 때문에 과부하가 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비교 심리와 좀 소외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봄이 되면 아무래도 밖에 외출이 많아지면서 SNS에 사진도 올라오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꽃 구경 간다 그러고, 그런데 나는 좀 외롭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타인과 비교하면서 요만큼의 차이가 이렇게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기분 변화 또는 기분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외감 때문에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감을 더 크게 느끼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생활 리듬이나 기분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몸의 리듬을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수면 패턴이라던가 식사 습관이라던가 햇빛 노출 같은 거,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감정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요, 감정의 온도를 체크하는 겁니다. 봄이 되면 좀 기분 변화가 급격해진다, 짜증이 는다거나 또는 우울감이, 무력감이 쉽게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감정 일기를 쓰거나 감정을 추적하는 어플 같은 거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기록을 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보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 기록한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의 변화 주기를 알 수가 있죠. 감정은 숨기려 하면요, 내가 또 외면하면요, 더 깊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감을 느낄 때는 친구들과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기하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연말에 자 이제 새롭게 뭘 좀 해보자, 뭐 다이어트, 뭐 기타 등등 하다가 좀 시들해졌다가 설이 되었을 때 다시 자 이제 기회가 왔다, 한 번 더 하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설도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고 드디어 3월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밀려날 데가 없다,
좀 있으면 날씨가 더워질 텐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책도 좀 읽어야 되고 뭐 어학 공부도 해야 되고 봄이 되었을 때 만물이 샘솟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은 시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좋지만 남들처럼 인스타그램이라던가 SNS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 일상이 맨날 그렇게 반짝반짝 빛날 필요는 없죠.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내 페이스대로 시작하면 시작하는 대로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걸 자기한테 허락해 주는 거. 저는 자신에게 너무 강박적으로 몰아붙이기보다는 자신의 속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속도를 허락해 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대처법으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내가 민감하고 또 뭐 계절성 우울증을 좀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평소 기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분 관리가 인생 관리다. 감정일기 쓰는 방법 있을까요? 감정일기를 쓰려면 일단 작은 노트를 준비합니다. 어플 켜도 좋고요. 나 지금 기분이 좀 떨어졌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무슨 상황이고 지금 기분이 이렇고 그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는 거죠. 우울감이라면 1부터 0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3 정도? 그것도 좀 기록을 해두세요. 이거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만약에 노트 귀찮다 그러면 휴대폰, 카톡에 빨리빨리 메모를 해두거나 녹음해서 하거나, 그래서 기록을 해두는 게 핵심이지 방법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저는 3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비타민 먹을 때, 점심 식사 후에 뭐 커피 한 잔 먹을 때 그 시간 이용해서 감정 기록해놓고,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기분에서 피크를 찍었고 어떤 기분에서 저점을 찍었는지 낙폭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면요, 자기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감정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을 할 때.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치, 한 달치 몰아서 보면요, 자신에 대한 많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건 그때 그 순간에 느끼는 거고, 기분이라는 건 조금 더 길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기분이 어땠는지, 또는 1시간 동안 어떤 일을 회의나 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기분 상태에 오래 머무르냐, 이거를 알게 되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일을 딱 놓고 봤을 때 맨날 같은 강도의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우울감을 느껴도 매일매일 또는 아침과 저녁이 그 강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오전엔 늘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오후가 되면 좀 살아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왜 오전에는 늘 기분이 안 좋고 오후가 되면 좀 괜찮아질까 하고 이유를 좀 찾아가게 되죠. 그럼 저혈압인지 몰랐는데 저혈압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분도 있고, 또는 수면 습관이 굉장히 안 좋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감정 기록을 통해서 의외로 몸과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 봄에는 만물이 굉장히 화사한 풍경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봄에는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언제나 마음이 봄처럼 화사하고 기쁘고 좋고 이런 상태를 꼭 유지해야만 하냐? 유지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박인 것 같아요. 꼭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의 굴곡은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봄이어서 무조건 기분이 좋아야 되고 겨울이나 가을이어서 내가 좀 다운된다. 이것도 우리가 감정과 기분에 대한 고정관념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봄에 좀 많이 내가 유난히 우울감을 느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봄에 꽃피는 거를 볼 수 있다고 하죠. 내가 만약에 봄에 좀 우울감을 느낀다면 내가 내 인생의 꽃을 피우느라고, 내 인생을 좀 살아가느라 애쓰느라고 지금 힘들구나.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이 계절을 조금 더 천천히 여유 있게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내 삶의 걸음걸이를 따라서 같이 보폭을 맞추는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